네, 이어서 하체기의 증시 콜센터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지금 전문가님을 만나기에 앞서 딱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어제 오히려 먼저 빠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반등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개장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셨고요.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지난번에 물론 이야기를 할 때 살짝 또 뒤를 볼 수 있는,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빅스텝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았지만은 국내 시장은 거기에 반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 항공기 사고가 나왔지만은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이 좀 더 미국 시장보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가, 그다음에 카카오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좀 주가를 좀 보면은 지금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16일에 그때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좀 기사가 좀 나왔을 때, 제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좀 보유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방향이 좀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를 다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으로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적어도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고 하면 2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단기적인 후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조금 주의 깊게 좀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런 주가를 좀 움직이면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면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반등에 좀 비해서 우리가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외 시장의 대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반등의 각이 좀 크게 나왔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박스권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는 미국을 조금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이 먼저 좀 크게 나왔고 국내 시장이 그 뒤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인데, 분봉을 좀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여기에서의 분봉의 좀 흐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했는데요.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자, 하락에 여기 분봉에서 하락의 5파동이 마무리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갭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겠는데, 요 갭을 갖다가 지금 단기적인 상승하는 흐름에서 좀 메꾸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걸 또 일봉으로 가서 보면은, 일봉에서 여기죠. 이 자리, 갭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여기에서 정리를 좀
메꾸고 그리고 나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 이렇게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가 또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오는 그런 흐다 보니까는 개인들의 그 심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며칠간 좀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 조정이 나왔고 오늘은 조금 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블록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코스피 대비해서 밀리지 않느냐,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에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7%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시간에 공식 하나 떴죠.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섹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5,600억을 좀 블록딜 하라고 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 3,900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1,700억에서 이제 블록딜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상승한 후에 나와야 할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좀 악재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블록딜에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블록딜의 그 과거에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단기적인 쇼크로 끝났지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분할로 좀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분식 회계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블록들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악재가 소화가 되고 나서 빛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들의 블록딜 기회가 오히려 악재가 소화하는 그런 구간으로서 우리가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에서 블록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 SDX도 지금 7% 넘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가의 그 지분이 3.9% 정도 블록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301만 8,860주가 되겠는데 이 지분 같은 이부진 이서연 자매의 그 보유 지분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블록딜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블록딜 관련해가지고 단기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매는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걸 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쇼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블록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겁먹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좀 좋다. 단기적으로 쇼크로 해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제가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지분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그래서 한 해 그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에서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 기술적 분석이 있다는데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번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보시면은 2년간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광 장비 공급이 좀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ESML이죠. 이쪽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광학 노광 공정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체의 그 설비가 좀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을 좀 빚고 있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는 이 장비가 따라줘야 되고 그래야 또 설비가 확대가 되고 그래야 또 생산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를 빗대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이거를 뭐 끌고 가겠다는 부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쪽 관련해서 조금 좋은 이야기가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OLED의 그 판매량이 2015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작년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했죠. LG에서 8년의 노력 끝에 결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게 뭐 스마트뿐만 아니라 뭐 TV, 태블릿 PC, 뭐 노트북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XR이죠. 확장 현실 기기 등의 이 OLED의 패널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 OLED 패널이 더 됐을 때 훨씬 더 현실감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이제 첫 퀀텀단 OLED TV를 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OLED 업계들의 수주 사이클이 본격화되지 않느냐. 작년부터 해서 업계에 흘러나왔었죠. 삼성전자 TV와 LG 디스플레이 동맹. 한간에 의하면은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OLED를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인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업계에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사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애플에서도 24년 상반기 때부터 해서 출시하는 첫 번째 OLED 아이패드를 시작해가지고 뭐 맥북이라든가 아이맥 등에도 이 OLED 패널을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OLED 이 패널 부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주가가 좀 보시면은 좀 많이 좀 올라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업체들은 조금 기술적으로 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시고 그동안에 시세가 안 나왔던 애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이달에 좀 무역이 좀 20억, 한 8천억 정도 달러가 좀 적자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과 수입을 좀 비교를 보면은 감세청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한 372억 5,600만 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1% 좀 늘었는데, 수입이 393억 3,400만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18.9%가 증가를 하면서, 수출 증가폭을 좀 뛰어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이 수출보다 늘어나 버리면 또 지금 보시면 아시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고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치를 봤을 때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 양시장 다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보다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3월달부터 해서 3월 7일부터 해서 저가 매수 좀 기회가 좀 되고 있다라고 저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 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어느 좀 들어오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저가 매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3,000에서 3,100까지에서 우리가 예상해 본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상고 하저로 보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총 상위 종목 점검해 주시면서 저번에 현대차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현대차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블록딜 이슈가 나왔던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악재가 겹쳤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쇼크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분할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지금 하나만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게 있는데 OLED 시장 관련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으면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대장주를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부장 계열에서 수혜주를 좀 더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그동안에 정말 노력에 의해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인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살짝 좀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좀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기순이익도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 박스권에 이 하단이 박스권에서 저점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셔서 25,600원이라든가 25,500원 정도 이 박스권 매매를 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OLED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박스권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가 2만 원 선 부근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를 좀 먼저 한번 보고 제가 관심 가져볼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오늘도 지금 사료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한가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3월 8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욕구가 좀 불러올 거예요. 아, 이거 들어갈까? 뭐 어제 들어갔으면은 오늘 상한가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 수 있으신데 이게 갑자기 회담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뭐 흐지부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회담이 갑자기 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시세가 어때요? 올라왔던 것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아 이렇게 가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일 사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상한가 밑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버렸을 경우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주가라는 게 올라가거나 하고 해서 학습 효과 공부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효소이라든가 남해화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뭐 기사가 났고 그러면서 밀 가격이라든가 비료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그런 부분, 그 러시아에서도 비료 관련해서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비료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가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비료주라든가 그다음에 사료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보험회사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런 버핏이 미국 보험회사죠. 14조 원의 인수를 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규모가 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회사인 앨럽 게이니를 이제 116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금리가 앞으로 제로 금리 시대는 마감을 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로금리 같은 경우도 9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그때도 한동안 제로금리가 계속해서 유지 좀 하다가 그 뒤로부터 해서 1980년까지 해서 쉬질 않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때 왜 그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왜? 워런 버핏이 6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마 워런 버핏이 그 정도의 어떤 해안을 좀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험회사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게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서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가 좀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아픈 데가 많죠. 그러면 또 아프면 또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고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나이가 먹으면은 병원에 또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대면으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런 원격 진료가 좀 활성화됐으면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 먼저 사료주랑 비료주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어서 비료주와 농업주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버크셔의 엘러게이 인수 오늘 저희가 글로벌 핫 이슈에서도 조금 살펴봤는데 6년 만에 빅딜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투자에 해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험주에도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조금 상승 여력을 기대해보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지금 윤석열 차기 정부의 어떤 공약 앞으로 수혜 기대감 속에서 헬스케어 sek터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해당 섹터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노 혜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분을 보면은 SK에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스퀘어에서 28.35%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노 바이오 융합 복합 기술을 기반을 해가지고 체진단기 의료기기와 그다음에 생명공학 연구기기를 개발하고 또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해서 코로나 항체 검출을 하는 데 있어서 SP 진단키들이 좀 승인을 좀 받은 그런 부분인데, 예, 이번에 이제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에 이어서 이제 국내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게 감염되면서 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죠. 벌기 이제 스파이크 이제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좀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최근에 이제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가 또 크게 들어왔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봉쇄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상하이가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봉쇄를 좀 안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나오면서 다시 또 이런 확진자가 증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 또 증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에 9월달에 좀 올라가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빠져있던 그런 부분인데,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또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정부 정책으로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가에서 오늘 또 저가에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지난 2월 24일이었죠. 이게 6,150원. 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월 4일에 만들었던 9,25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노엔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코드 039860이고요. 나노바이오 기술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어떤 코로나19 상황이나 그리고 차기 정부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까지도 모두 나올 수 있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 6,630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손절은 6,150원대를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전문가님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9,250원 2월 4일에 고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2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보시면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못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만이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수익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확진자가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또 미세하게 우리나라에 좀 살짝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부가 인수인계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살짝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크게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이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앞으로도 하측의 증시콜센터와 함께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